내년부터 요양병원의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복도와 화장실 등에는 안전손잡이를, 입원실 등에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민자고속도로의 휴게시설 21곳을 확충키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졸음운전 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금융전산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금융사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됩니다. 지하벙커에 금융권 공동 백업 전용 센터가 구축되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집중호우에도 도심 침수를 막을 수 있는 투수보도블럭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투수블럭은 블럭 간 틈새 누수 형식으로 기능을 높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내년부터 요양병원의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복도와 화장실 등에는 안전손잡이를, 입원실 등에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 등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바닥에는 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턱을 제거하기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2층 이상 건물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병원은 1년 이내 시설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병원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등을 할 때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적정성을 점검해 환경을 점차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민자고속도로의 휴게시설 21곳이 확충돼 졸음운전 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영거리가 짧고 휴게소 설치가 어려운 민자고속도로에 휴게시설이나 간이휴게소, 졸음쉼터 21곳을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휴게시설이 없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북부 구간에 내년 중에 간이휴게소와 졸음쉼터를 각각 1개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양주에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간이휴게소를 올 10월에 착공해 내년 중 개장할 계획입니다. 가평휴게소와 청도휴게소를 운영 중인 서울 춘천고속도로와 대구 부산고속도로에는 2014년까지 각각 졸음쉼터 4개소, 2개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또한 천안 논산고속도로, 부산 울산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은 현재 본선 영업소로 운영 중인 13개소에는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일반 도로 이용자에게도 제공키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운영을 개시한 고속도로는 노선 여건과 확보 가능한 토지 부족 등으로 새로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간이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며 앞으로 계획 중인 도로 등에도 휴게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금융전산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금융사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됩니다. 지하벙커에 금융권 공동 백업 전용 센터가 구축되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전산사고 발생 시 최고 경영자도 중징계를 받습니다.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의 전산센터는 내년 말까지 망 분리를 마쳐야 하며 본점과 영업점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금융전산 시스템 접근 시 지문인식 등 추가 인증이 의무화되며 정보보안 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가 금융사 내규에 마련됩니다. 또한 금융위 주관으로 금융권 전산 보안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전산 보안 협의가 설치됩니다. 기존 재해복구센터 외에 사이버 공격, 지진, 테러 등에 대비해 중요 금융정보를 저장하는 금융권 공동 백업 전용 센터를 지하벙커 형태로 구축합니다. 아울러 카드사에서 운영 중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은행, 증권 등으로 확대하고 자체 탐지한 정보를 전 금융권이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사 사칭 해외 불법 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되며 중대 전산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금융사는 집중적으로 관리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금융사를 검사할 때는 금융지주사와 IT 자회사까지 연계해 조사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집중호우에도 도심 침수를 막을 수 있는 투수 보도블럭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투수블럭은 블록 간 틈새 누수 형식으로 기능을 높인 것으로 투수 성능이 기준치의 30배 이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존 제품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막힌 구멍을 씻어내기 위해 세정 작업이나 교체가 필요하지만 새로 개발된 블럭은 블록과 블록이 S자형으로 맞물려 있어 불균등한 침하나 파손 없이 5년에서 10년간 유지됩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보도블럭을 개발했다며 최근 강남역과 예전 광화문 침수 등 여름에 빈발하는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포지 플랜트를 보령 화력발전소 8호기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포지 플랜트는 10메가와트급으로 연간 8만 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한 뒤 공정의 신뢰성 등을 높여 실제 설비 규모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원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 온실가스 무배출 화력발전 기술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온실가스 포지 플랜트 개발은 국내 화력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존이 2017년까지 12,000개로 확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존을 오는 2017년까지 12,0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와이파이는 50% 이상이 수도권에 구축돼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보건소 등 서민 이용시설은 상대적으로 와이파이 구축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보건소, 복지시설 등 서민 이용시설 6,0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로 구축하고 그간 통신사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관공서, 우체국 등 공공장소의 와이파이 4,000개소도 개방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장소를 안내하는 엠블럼을 부착하고 그동안 가독성이 낮아 사용이 불편하던 공공 와이파이 모바일 앱도 기능을 대폭 개선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보다 몇 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 끊김없이 안정적인 서비스가 보장되는 고품질 와이파이 등을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병기준 병사 월급이 13만 4,600원으로 인상되고 육군 장병에게 처음으로 운동모가 보급됩니다. 국방부는 36조 8,845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에 비해 6.9% 증가한 것입니다. 전력운영비는 5.2% 증가, 방위력 개선비는 10.9% 증가한 규모입니다. 요구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년의 병사 월급은 전체적으로 15% 올라 상병 월급은 13만 4,600원에 이릅니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은 2017년까지 작년보다 2배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군 장병이 체육 야외 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모자도 보급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상근 예비역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장병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치약과 칫솔 구매용 현금을 지급하고 위생 베갯잇을 개인당 1매 주기로 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 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올립니다. 휴대전화 전자파 영향을 덜 받으려면 밀폐된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의
통화를 피하고 전화를 걸고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휴대전화를 귀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신형 스마트폰 7종의 전자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통화 연결 중에 나오는 전자파가 평상시보다 2배에서 4배 강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평상시에도 전자파가 나오며 통화 중일 때는 통화 연결 때보다 다소 낮은 전자파가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된 장소나 지하철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탔을 때도 가급적 통화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엘리베이터같이 밀폐된 곳에서 통화할 때 나오는 전자파는 개방된 공간보다 평균 7배가량 전자파가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철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곳에서 통화할 때 나오는 전자파는 정지 상태보다 평균 5배가량 높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밀폐된 장소에서는 전파 수신이 어려워 기기 출력이 증가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는 휴대전화가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수시로 검색하기 때문에 전자파 강도가 세진다고 분석했습니다. 1980년부터 논의된 울릉도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릉공항 후보지는 울릉읍 사동항 일원이며 국방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과의 최종 협의가 끝나면 건립될 예정입니다. 울릉공항에는 50인승 경비행기가 운항할 예정입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 김포공항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 독도까지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은 물론 독도와 연계해 우리 영토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공항은 지난 1980년 경비행장 건설 후보지 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경제성 분석 결과가 기준에 못 미쳐 난항을 겪었습니다. 면허 시험장에서만 가능했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이제는 전국 경찰서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92개 경찰서를 확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이며 이는 해외여행, 유학, 무역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1단계 시행인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 가운데 33.8%가 경찰서에서 발급됐고 경찰서 이용률은 최초 26.4%에서 올해 4월 기준 35.2%로 증가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가입국 현황은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및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흙을 덮지 않고 탄광촌 석탄폐석 적치장의 식생보건 기술 개발이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식생보건 방법은 산비탈에 쌓인 석탄폐석에 흙을 덮지 않고 소나무를 직접 심는 신기술입니다. 폐석더미 위에 흙을 덮지 않고 식생을 복원한 이번 성과는 복토형 흙 채취로 말미암은 추가 산림 훼손 예방,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탄폐석 적치장의 식생복원은 폐석더미 위에 60cm 높이로 흙을 덮고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복토형 흙의 이화학성이 열악해 새로 심은 나무가 말라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급경사로 이루어진 폐석더미 위에 덮은 흙이 폭우 등에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이 신기술을 석탄폐석 복원 대상지에 확대 적용하면 주변 산림경관과 어울리는 식생구조로 신속히 복원하고 예산 절감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수 평생교육기관에 흩어진 평생교육 정보와 강좌, 강의 자료를 모아 종합정보 서비스망을 2014년까지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정보 서비스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BS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 주민과 60, 70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30 세대를 위해서는 직무 능력 향상 중심의 프로그램을, 4050 세대를 위해서는 조기 퇴직이나 창업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로 자신의 학습 정보를 싣고 공유도 할 수 있는 지식 나눔 커뮤니티도 운영합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 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 규정으로 바꾸면서 일정 수준을 넘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 유지비 일부를 현금 및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에 견주어 30만 가구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 월 평균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임대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부터, 수선 유지비는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투명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는 재정 여건과 주민 여론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되 정부가 마련한 산정 기준과 회계 처리 기준, 재무제표에 기초해야 합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요금 산정 기준은 물론이고 회계 처리 기준과 별도의 요금 산정용 재무제표가 마련돼 운영 중입니다. 반면 시내버스는 이 같은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지자체가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부풀려 계산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유류비를 비롯한 운송원가 상승과 적자 노선 증가에 따른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로 무분별하게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인건비와 유류비, 적정 투자 보수를 기본으로 한 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운송원가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 기준과 요금 산정용 재무제표를 마련해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이 일기예보를 하는 것과 같이 질병에 대한 위험을 예보하는 서비스가 추진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정보를 융합해 현재 시점의 주요 유행성 질병에 대한 위험을 예보하는 국민건강주의예보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로 주요 유행성 질병 위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의 질병과 관련된 진료 동향과 연령별 진료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소셜 데이터에 발현된 주요 유행성 질병과 관련된 키워드의 동향과 연관 키워드 등을 수집해 질병에 대한 관심도, 인식 상태, 내용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염병이나 계절적 발생 질병 등 건강 이상 징후에 대해 사전에 건강주의 예보를 발동하는 것이라며 올해 시범 사업으로 주요 질병에 대해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 질병 수를 확대하는 등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여름철은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 등으로 높은 기온만큼이나 습도도 높은 계절인데요.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감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침수 피해로 인한 감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감전사고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소방서 홍보담당 김은영입니다. 한 해 중 감전사고가 제일 많은 시기가 여름철 6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전선에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분진 같은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 주시고, 또 콘센트에 여러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과하시면 안 될 것이, 길거리에는 맨홀 뚜껑이나 신호등, 가로등, 전봇대, 철저 펜스 등 전기 감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기 작업 시에는 전기 차단 후에 하고, 너무 습한 날에는 보일러를 틀어 습기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누전 차단기의 빨간색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기에 감전된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마른 수건 등으로 강하게 탁 쳐내서 전기기기와 사람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하고자 하다가 본인까지 감전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무장갑은 무조건 감전사고에 안전하다는 오해를 하시는데, 고무장갑이라 해서 무조건 감전사고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마른 고무장갑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전사고는 물과 접촉할 때 자주 발생하는데요. 높은 기온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비가 많이 내려 습한 여름철 우기 기간은 감전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감전사고의 30%가량이 여름철 우기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감전사고는 한 번 당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고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더더욱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부평의 민방위 교육장. 체험을 위해 이곳을 찾은 아이들. 오늘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저희 부평구 재난체험관에서는 비상시의 그 완강기 탈출 방법, 그리고 지하철 탈출 방법,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시의 대비 방법 등 평소에 체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재난 체험 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체험 시작. 첫 번째로 완강기 비상탈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완강기를 타고 탈출하셔도 발에 땅에 닿지. 먼저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바로 실전 돌입.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비상시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완강기를 설치대에 고정시킨 후 설치대가 튼튼한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릴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잡은 채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몸이 건물을 향하게 한 후 천천히 하강하면 탈출에 성공했네요. 어떤 거 많이 이용하세요? 지하철이요. 지하철. 평소에는 지하철 이용해요. 어린이들도 평소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이번 체험은 지하철 안에서 화재나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비상 대피 방법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하철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는 비상 열림 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열림 장치를 찾아 작동시킵니다. 열림 장치를 작동시키면 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데요. 힘을 줘 문을 연 후 질서를 지켜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평상시에 지하철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체험. 지진 체험장에 도착한 아이들. 체험 전 이루어진 시범에 깜짝 놀라면서도 재밌어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체험 준비는 다 됐나요? 좀 떨려요.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드디어 지진의 무서움을 직접 느껴볼 시간. 진도 7의 지진은 그 위력이 대단한데요. 침착하게 탁자 밑으로 몸을 피한 아이들. 직접 경험해보니 어땠나요? 실제 상황이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일단 지진이야라고 외친 후에 전기불과 가스불을 끈 후 탁자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비상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부평 민방위 교육장. 여러분도 꼭 한번 들러보세요. 근처에 뭐 비상대피소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하철. 학교? 높은 곳. 높은 거. 지하철. 만약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대피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 대피소를 만들어 놨는데요. 가장 쉽게 비상 대피소를 찾는 방법,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직접 거리로 나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뭐를 설치하면 그 비상 대피소를 알 수 있는데 뭘까요? 그런 어플이 막 있지 않을까? 어떤 어플? 대피 막 요령이나 막 장소 같은 거 써있는 어플. 스마트폰에서 뭐를 누르면 대피소를 알려줘요. 뭐를 누르는지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대피 피하는 그냥 앱이 있지 않나요? 짠! 재난 알림이 앱? 네. 재난 알림 앱이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짠! 이 앱이 있어요? 네. 스마트폰에서 재난 알림 앱을 누르면 대피할 수 있다. 재난 알림 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인데요. 비상 대피소를 찾으려면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민방위 대피소를 찾으면 됩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별 재난 정보, 위급 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바로 재난 알림이 앱입니다. 비상 대피소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정보를 알려주는 재난 알림이 앱. 이 재난 알림이 앱을 본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거든요. 재난 알림이 앱을 낯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휴대폰에 재난 알림이 앱을 다운로드 해봤습니다. 재난 알림이 앱에서 비상 대피소도 찾고요. 다양한 재난 정보도 알아보며 그 사용법을 시연해봤는데요. 재난 알림 앱을 만나본 시민들의 반응, 과연 어땠을까요?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치해서 이런 긴급 상황들이 왔을 때 뭐 주변 사람들에게 뭐 더 알려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빨리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재난 알림이 앱을 누르면 재난 알림이 앱을 누르면 재난 알림이 앱을 누르면 대피할 수 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집에 불청객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주방, 욕실, 베란다, 창틈까지 실리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파고들어 까맣게 변해버린 곰팡이. 이제 속 끓이지 말고 터치원으로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타일 틈새에 숨어있는 곰팡이, 터치원을 칙칙 뿌려만 주면 누렇게 벽면을 타고 올라왔던 곰팡이가 틈새까지 깨끗하게. 항상 물기 때문에 곰팡이가 끼기 쉬운 세면대 주변 시원하게 뿌리십시오. 터치원 하나만 있으면 까맣게 보기 흉했던 곰팡이가 깨끗하게. 아이들 목욕시키는 욕조 항상 곰팡이 때문에 골치라고요. 터치원을 뿌려주세요. 솔솔 힘들게 문지르지 않아도 틈새까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물기와 먼지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변기 주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닦아도 늘어나는 곰팡이 터치원으로 간단하게 청소하세요. 칙칙 뿌리고 닦아주면 곰팡이 청소 끝! 쉽고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총 3통을 모두 드리는 가격이 너무도 저렴한 29,800원 29,800원. 사용 후 효과가 없다거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환불 보장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욕실 타일과 세면대 주변과 변기 주변, 창틀, 실리콘 틈새 핀 곰팡이들을 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숨어있는 곰팡이까지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고민덩어리 곰팡이와 전쟁, 집안 곰팡이 포자, 장마철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질환 원인으로 알려져 곰팡이 진드기 사체가 피부 질환 및 치명적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기 예방하려면 곰팡이 제거 필수. 습도와 온도가 높은 여름이면 기승을 부리는 곰팡이, 방치할 경우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며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곰팡이, 이제 한 방에 잡으십시오. 뿌려만 치면 곰팡이가 싸! 신개념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뿐만 아닙니다. 장마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개, 가구 뒤에 까맣게 핀 곰팡이, 이제 터치원으로 깨끗하게 차단하세요. 뿌려만 치면 곰팡이 한 번에 싸! 장마철 습기 때문에 들뜬 벽지에 곰팡이, 벽지 공사 새로 할 필요 없이 타일매직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으로 깔끔하게. 비만 오면 더욱 극성을 부리는 창문 틈새의 곰팡이, 물걸레 청소만으로는 불안하다고요? 이제 타일매직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을 뿌리십시오. 곰팡이 때문에 정말 짜증이 많이 났거든요. 닦아도 자꾸 생기고 거기다가 냄새까지. 그런데 이렇게 정말 청소가 쉽게 될 줄 몰랐어요. 거기다가 독한 냄새도 없더라고요. 1년 365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곰팡이, 이제 뿌려서 깨끗하게 싸! 주방, 욕실, 베란다, 창틈까지 뿌려만 치면 쉽고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총 3통을 모두 드리는 가격이 너무도 저렴한 29,800원, 29,800원. 사용 후 효과가 없다거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환불 보장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집에 물청객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주방, 욕실, 베란다, 창틈까지 실리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파고들어 까맣게 변해버린 곰팡이, 이제 속 끓이지 말고 터치원으로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타일 틈새에 숨어있는 곰팡이, 터치원을 칙칙 뿌려만 주면 누렇게 벽면을 타고 올라왔던 곰팡이가 틈새까지 깨끗하게. 항상 물기 때문에 곰팡이가 끼기 쉬운 세면대 주변 시원하게 뿌리십시오. 터치원 하나만 있으면 까맣게 보기 흉했던 곰팡이가 깨끗하게. 아이들 목욕시키는 욕조, 항상 곰팡이 때문에 골치라고요? 터치원을 뿌려주세요. 솔솔 힘들게 문지르지 않아도 틈새까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물기와 먼지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변기 주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닦아도 늘어나는 곰팡이, 터치원으로 간단하게 청소하세요. 칙칙 뿌리고 닦아주면 곰팡이 청소 끝! 쉽고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총 3통을 모두 드리는 가격이 너무도 저렴한 29,800원, 29,800원. 사용 후 효과가 없다거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환불 보장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욕실 타일과 세면대 주변과 변기 주변, 창틀, 실리콘 틈새 핀 곰팡이들을 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숨어있는 곰팡이까지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고민덩어리 곰팡이와 전쟁, 집안 곰팡이 포자, 장마철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질환 원인으로 알려져 곰팡이 진드기 사체가 피부 질환 및 치명적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기 예방하려면 곰팡이 제거 필수. 습도와 온도가 높은 여름이면 기승을 부리는 곰팡이, 방치할 경우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며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곰팡이, 이제 한 방에 잡으십시오. 뿌려만 치면 곰팡이가 싸! 신개념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뿐만 아닙니다. 장마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개, 가구 뒤에 까맣게 핀 곰팡이, 이제 터치원으로 깨끗하게 차단하세요. 뿌려만 주면 곰팡이 한 번에 싹! 장마철 습기 때문에 들뜬 벽지의 곰팡이, 벽지 공사 새로 할 필요 없이 하이매직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으로 깔끔하게. 비만 오면 더욱 극성을 부리는 창문 틈새의 곰팡이, 물걸레 청소만으로는 불안하다고요? 이제 하이매직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을 뿌리십시오. 곰팡이 때문에 정말 짜증이 많이 났거든요. 닦아도 자꾸 생기고 거기다가 냄새까지. 그런데 이렇게 정말 청소가 쉽게 될 줄 몰랐어요. 거기다가 독한 냄새도 없더라고요. 1년 365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곰팡이, 이제 뿌려서 깨끗하게 싹! 주방, 욕실, 베란다, 창틈까지 뿌려만 주면 쉽고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총 3통을 모두 드리는 가격이 너무도 저렴한 29,800원, 29,800원. 사용 후 효과가 없다거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환불 보장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